안녕하시라. 아글레오네마 실버퀸 안녕. 아시라 안녕. 오늘도 열대서림 책방 열었습니다. 아시라 오늘 또 정말 오랜만에 책방을 여는구나. 한 달이 넘은 것 같아. 한 달이 넘었고 오늘 좀 급하게 준비를 했어. 한 달이 넘었는데 왜 갑자기 급하게 준비를 했느냐. 신청까지는 아닌데 그 전에 아이디어를 주신다고 해야 되나? 뭐 반쯤 뭐 신청일 수도 있고, 그때 전에 이런 거 주제 다루면 어떠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게 또 한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해야지 하고는 하다가 이제 그냥 시간이 지나간 거야. 근데 내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마감 시간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와가지고 그 마감 시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마감 시간은 그 아카데미 이야기였거든. 아카데미 이야기. 아카데미 뭐라고 해야 돼? 아카데미 오스카 시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오기 전에 그 아카데미 이야기 해보는 거 어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거든. 그래서 아카데미 영화 뭐 어떤 영화가 상을 받을지를 뭐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고,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 그런 거 뭐가 상 받을지 뭐 이런 거는. 근데 뭐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는 뭐 할 수는 있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뭐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는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내가 영화도 잘 모르고 뭐 영화도 잘 안 보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 영화 아카데미 영화제 그 뭘 상을 받을지도 내가 모르겠는 거야. 무슨 상을 시상 후보에 뭐가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영화가 뭐 후보에 오를지도 모르고, 영화를 안 보니까 내가 다 모르는 거야.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영화를 좀 보려고 했지. 뭐 전에 뭐 그 아카데미 상을 받은 영화라던가 그런 걸 좀 보려고 했는데, 노력은 했지만 잘 안 됐어. 노력은 했는데 결과는 형편없어. 그러니까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도 다 별로 못 봤다 이 얘기야. 그리고 잠정적으로 내가 생각한 마감 시간은 그 올해 아카데미 영화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열대서림에서 다루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 뭐 어쨌든 뭐 내가 뭐 어떤 후보를 고르거나 아니면 어떤 영화가 상을 받을까라고 이렇게 뭘 찍어보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는 내가 잘 못하겠고 몰라. 뭐 이야기하다가 뭐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아마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아카데미 시상식 전에만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 뭐 아카데미 시상 하고 나서도 뭐 이야기 해도 되겠지만, 뭐 근데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 주셨을 때 나는 그냥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냥 그거 시상식 전에만 뭐 한번 주제로 다뤄보자. 그러니까 뭐 아카데미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주제도 이렇게 될 거야. 아카데미 모르는 사람의 아카데미 이야기,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난 아카데미 그 시상식을 잘 몰라. 아카데미 그 영화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걸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내가 용어도 잘 모르잖아. 그래서 잘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냥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그리고 뭐 그거랑 얽혀서 뭐 그냥 내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제 갑자기 금방 며칠 안 남았네. 그래서 지금 내가 빨리 이거를 지금 작업을 해야지, 내가 이걸 뚝딱 하고 바로 올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뭐 후반 작업도 해야 되고 막 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겠네라고 하고, 이제 좀 진짜 시간이 없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급하게 준비를 했어. 사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열대서림에서 다루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뭐 잠깐 뭐 내 얘기 하자면 너무
슬럼프여가지고 내가 그 식물 슬럼프라고 해가지고 식럼프라고 막 영상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난 내 인생이 슬럼프인가봐. 생활이 슬럼프야. 뭘 못하겠는가?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야 진짜 너무 막 쭈구리 돼가지고 찌그러져 있다가 요 며칠 사이에 지금 좀 기운 차리고 막 어제 막 미뤄왔던 일들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사실 지금 엄청나게 피곤한 상태여가지고 막 누워 있어야 되겠는 상태인데 근데 갑자기 내가 아까 좀 전에 내가 어떤 글을 봤거든. 글을 봤는데 바닷가재 이야기였어. 바닷가재 그냥 그 허물 벗는 이야기잖아. 근데 안 그래도 내가 이번에 지금 오래 되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바닷가재가 생각이 자꾸 났거든. 그 바닷가재가. 그러니까 뭔가 충분한 고통을 겪으면 또는 충분하게 내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내가 느껴야 내가 뭘 또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 생각도 막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기력도 너무 없고 막 너무 힘들어. 막 아무것도 못하겠어. 너 관리도 내가 못 해줬잖아. 너 관리 못 해줘가지고 또 이거 봐. 먼지 쌓인 거 봐. 관리도 못하고 막 아무것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뭐 생활이 안 되면 식물들은 그냥 다 뒷전되는 거지. 뒷전돼서 뭐 그나마 물 주는 거 정도도 그냥 깜빡해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내 생활이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좀 정신 차린 거야. 좀 정신 차리고 그래서 아무튼 근데 바닷가재 생각을 자꾸 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재가 뭐 이렇게 허물을 벗고 나오잖아. 근데 이제 그게 아마 걔한테 고통스러울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이게 그 허물을 벗기 전에. 그리고 허물 벗는 게 이제 위험한 행동인 거지. 왜냐하면 이제 안에 있는 건 이제 말랑말랑하니까 다른 애들이 자기를 공격할 수가 있잖아. 약해진 껍데기니까 아직 안에 속에 있었던 껍데기는. 그런데 이제 겉에 있는 껍데기는 더 이상 안 커지니까 자기 몸은 자꾸 커지는데 거기 갇혀 있으니까 고통스럽겠지. 그래서 그걸 깨고 나와야 돼. 그거를 깨고 못 나오면 죽는데 바닷가재가 수명이 없다네. 아직 뭐 연구 중인 것 같은데 일단 불로장생인가 봐. 계속 걔는 또 왜 그러냐. 아무튼 근데 그래서 껍질만 벗고 나오면 계속 살 수는 있나 봐. 근데 내가 요즘 하여튼 내가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그 생각했거든. 바닷가재 생각이 자꾸 났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하필 근데 내가 아까 좀 전에 읽은 내용이 또 바닷가재 이야기였어. 그래 갑자기 그걸 읽으면서 안 되겠다. 나 지금 오늘 해야 되겠다. 나 지금 기운 차려서 막 기운을 막 내가지고 어떻게든 이거 마무리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 왜냐면 내일이나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 아직까지는 시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간당간당해. 지금 며칠 안 남았어. 지금 일주일 남은 것도 아니고 지금 간당간당해. 그래서 지금 시상식 전에 내가 올리는 게 내 목표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만 그냥 혼자 생각한 마감이야. 혼자 생각한 게 시상식 전에 업로드가 완성되는 거. 업로드도 내가 만약 길게 이야기하면 업로드 되는데 꽤 걸린단 말이야. 이게 또 고화질 처리되는데 시간이 꽤 걸려. 그래서 거의 올려놓고 한 하루 지나야 될 때도 있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사실 거의 시간이 없지. 그렇다고 뭐 내일 컨디션이 좋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글을 읽고 해야 되겠다라고 갑자기 막 부들부들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지금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급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무슨 이야기 할지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주제는 아카데미 모르는 사람의 아카데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은 했고,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까먹었어. 어디 적어놨는데 그 어디 적어놨는지도 지금 확인을 못하겠고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냥 생각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잠깐 자료 좀 봤어. 잠깐 뭐 올해 뭐 무슨 영화들 뭐 노미네이트 될 수 있는지, 후보에 오를 수 있는지 정도 확인을 하고, 뭐 어떤 블로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예상해 보는 거 있잖아. 그런 이제 블로그들도 있더라고. 아마 유튜브에도 그런 게 많긴 할 거야. 근데 유튜브까지는 검색을 안 해봤다.
그래서 뭐 영화 몇 개 좀 확인을 했고 그게 다야.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오랜만에 지금 준비한다고 지금 촬영도 지금 되게 어색하더라고. 이게 자꾸 해야 돼. 자꾸 해야 돼. 이게 지금 세팅도 지금 막 지금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지금 또 오랜만에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커피도 없이 그냥 물. 얼음물. 그랬어. 그래서 뭔가 준비하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좋긴 하겠지만 음, 어, 그냥 그냥 수다를 해보자.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다.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다. 뭐 나중에 준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마감은 지키고 싶고. 그래서 뭐 이거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돼? 좀 컨텐츠로서는 좀 품질이 대단히 떨어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한 분 있으면 이거는 한 분이 만약 이거를 다 이렇게 뭐 그냥 틀어놓을 만이라도 만약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은 충분히 가치는 있는 것 같아. 나의 시간을 들인 가치가 있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나도 들어야 되겠으니까 나도 내가 수다 뜨는 거 듣고 요즘 또 너무 막 있는 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듣는 것만 자꾸 들으다 보니까 또 다 외워가지고 또 새로 들을 것들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내가 지금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해보자, 아시라. 해보자. 먼저 직접적으로 관련돼 가지고 내가 이거랑 관련된 이야기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말씀을 딱 내가 주셔가지고 내가 그걸 딱 받고 읽고 나서 아카데미를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찾아봤던 영화가 파워 오브 도그라는 영화거든. 파워 오브 도그라는 영화인데 그게 뭐 지난 거기에서 상을 받았나? 지난 뭐 상을 상을 받았던 건가? 뭐 하여튼 지금 기억이 혼란스러운데 이번 건 아닐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라도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 넷플릭스에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틀어서 한번 보다가 끄고 다시 또 보다가 끄고 또 보다가 끄고 해서 세 번 정도,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시도하다가 끈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아직 다 못 봤어. 그래서 중간 정도까지 봤거든. 중간까지도 못 간 것 같다. 중간까지도 못 갔는데 그러니까 난 이거 왜 못 봤겠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아니, 재미가 없어서. 왜냐면 내가 그동안 다른 것도 봤으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냥 좀 이런저런 또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된 기회가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뭘 재밌어하고 뭘 안 재밌어 하는지, 뭐 그리고 아카데미 영화 시상, 그리고 또는 어떤 영화제에서든 뭐 상을 주고 뭐 이러잖아. 뭐 칸네에서도 주고 뭐 베를린에서도 주고 뭐 그러는데 모스크바 영화제 있지 않나? 모스크바 영화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전쟁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 영화제들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다시 상기가 되었고 그랬거든. 그래서 파워 오브 도그가 재미가 없는데 잘 만들긴 했더라고. 내가 본 만큼에 있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그것도 언젠가는 결국 다 볼 거긴 한데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 다 못 보겠어가지고 지금 빨리 그냥 진행해버리는 거야, 지금 이 수다를. 그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러니까 영화를 그게 이제 어떤 영화가 상을 받느냐랑도 관련돼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나는 두 가지 기준으로 영화를 크게 나눌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영화에 대한 평가 기준을.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나는 그렇게 보통 말해.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그리고 나한테 재밌냐 재미없냐 요 두 기준을 보통 이야기를 하거나 조금 내가 평가를 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약간 두 번째 거는 약간 취향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보통은 취향의 문제는 나는 많이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지. 그래서 누군가가 나하고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나하고 동일하게 재밌게 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나하고 다른 관점은 되게 재미없게 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온갖 경우가 다 나오겠지. 나하고 되게 비슷한 관점인데 또 다른 어떤 포인트에서 좀 보고 재밌어 하거나 재미없어 하거나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앞에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약간 좀 귀납할 수 있는, 오랜만에 뭐 떨어지고 막 난리네. 귀납할 수 있는 조금 객관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평가를 좀 어느 정도 좀 약간 취향이랑 별개로 할 수 있는 분야 기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 이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원래는 나는 영화 그런 거 상 받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 가지고 어릴 때는.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어. 왜 어떤 영화는 상을 받고 어떤 영화는 상을 못 받는지, 어떤 영화는 후보가에 오르고 못 오르는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뭐 영화는 보통 종합예술이라고들 이렇게 하잖아. 요즘은 이제 장비가 워낙 쉬워지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도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지만, 과거에 뭐 지금도 여전히 종합적으로 만들고 여러 사람들이 개입이 돼서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데 그게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도 예를 들면 지금 뭐 핸드폰으로 다 촬영도 해버리고 편집까지도 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배급까지도 할 수 있지. 핸드폰에서 바로 유튜브에 올려버리면 돼버리니까. 그런데 뭐 필름만 만약 쓰더라도 그 필름을 다루는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걸로 그러면은 뭐 필름을 사와서 카메라로 찍어. 그럼 그 카메라와 필름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 전문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럼 그걸 또 인화를 해야 돼. 그럼 또 인화는 또 전문소에 또 맡겨야 되고, 그리고 또 필름을 찍기 위해서 어쨌든 뭐 빛이 광량이 나와줘야 되니까 그 뭐 조명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조명 감독이든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더 옛날에는 이제 필름의 그 기술이 떨어졌다고 해. 그러니까 감도가 낮았다라고 내가 봤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감도가 낮으면 광량이 아주 많이 필요한 거지. 빛을 충분히 못 받아들여서 안 찍히는 거야. 그냥 어둡게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옛날에 막 흑백 영화 같은 경우에 배우들이 눈이 빨리 나빠졌다고 하나? 그러니까 조명을 엄청나게 세게 때려야 되니까 그런 환경에서 계속 있으면 눈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 막 엄청나게 눈부신 빛을 막 때려서 막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햇빛 좋고 흐린 날 별로 없다는 할리우드가 클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도 봤던 것 같고. 뭐 그렇게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여럿이서 같이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뭐 촬영, 뭐 감독, 뭐 각본, 뭐 연기, 뭐 미술, 뭐 이렇게 다 있으면, 편집 뭐 이렇게 있으면, 그게 어릴 때 되게 궁금했던 부분은, 저 영화를 어쨌든 결과물을 볼 건데 그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 영화 결과물을 보고 어떻게 저 분야들을 나눠서 평가하지? 라는 게 좀 궁금했었어. 지금은 이제 별로 안 궁금해. 조금은 내가 안다고 착각하게 돼서 그런 것 같아.
착각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정확하게 아직도 모르는 면이 또 계속 있을 거고, 또 프로덕션마다 또 다를 거고, 나라마다도 다를 것 같아서, 그리고 각각 영화마다도 다를 거야. 똑같은 감독이 만들어도 아마 많이 다를 것 같아. 그래서 뭐 근데 그냥 지금 좀 관심이 안 가진 거지. 그냥 궁금하지 않아진 거긴 해. 근데 어쨌든 지금에 이르기 전에는, 그 전에 궁금했던 상태에서는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을 때에 좀 알아보면은 조금은 그런가 보다라는 어떤 추측들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연기자가 이렇게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또는 뭐 이 부분은 이제 감독이 연기 연출을 해서 좀 한 것 같다 라는 것들이 이제 좀 생겨난 것 같아. 그래서 아마도 그거를 이제 평생 업으로 계속 연기를 했거나 계속 감독을 했거나, 아니면 어쨌든 영화에 대해서 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훨씬 더 많이 보거나, 또는 그 제작의 어떤 그 진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막 메이킹도 다 보거나 다 알아보거나 취재하거나, 아니면 또 실제로 자기가 제작하는 현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면 그 결과물을 보고 그거를 이제 잘 평가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겠지.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분야가 있잖아, 시상의 분야들 있잖아, 그걸 나눠서 아마 그걸 줄 거야. 그래서 감독상 주고, 뭐 촬영상 주고, 편집상 주고, 배우들 뭐 또 주연 조연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또 상 주고, 뭐 그런 식이 아마 될 거라고 봐. 될 거라고 보지. 그래서 뭐 특이한 경우로 그냥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나는 게, 스타워즈 조지 루카스 감독 같은 경우에 진짜 한 가지 세계를 만들었잖아. 어떤 그런 우주 오페라 서사라고 하나, 하여튼 뭔가 그 스타워즈 세계를 만들었잖아. 근데 조지 루카스 같은 게 내가 어디서 봤을 때, 조지 루카스는 배우들하고 이런 걸 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 어디서 읽었던 것 같기도 해. 그래가지고 근데 내 입장에서는 감독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한 가지는 스토리텔링이고,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 일반적인 극 영화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하는 배우가 있어서 그 배역들이 있는 영화에 있어가지고는 연기 연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외에 뭐 나머지를 총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전문가들 있으면 어느 정도 이게 뭐 손발이 맞을 거고, 제일 어쨌든 그냥 고유의 것은 스토리텔링, 그리고 그러니까 영상적 스토리텔링이지. 영상적 스토리텔링하고 그거를 또 성립하게끔 하는 연기 연출인데, 조지 루카스는 배우랑 얘기하기 싫어한다고 하면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걸 처음 내가 들었을 때. 그래서 연기 연출 감독을 밑에 따로 뒀다라는 거를 내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영화의 어떤 그 프로덕션을 생각을 하면 연출 부가 있는 거잖아. 연출 부가 있고, 그러면은 감독이 있으면 감독 밑에 이제 조감독이 있고, 조감독 1, 2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뭐 그리고 밑에 또 연출부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연출부에 해당되는 그게 조감독이라 해야 될지, 하여튼 뭔가 연기를 디렉팅 하는 것만 하는 사람을 밑에 따로 뒀다라는 거에서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조지 루카스는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저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또 배우한테 가서 연기 연출을 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겠지. 그리고 배우들이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어떤 나머지 나름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했겠지. 그렇게 했다는 거야. 나 그것도 대단히 인상적이었어. 그러니까 야, 저렇게 영화를 만들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조지 루카스 같은 경우가 스타워즈 팬들한테 그러니까 찬사와 욕을 동시에 먹는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팬들하고도 많이 싸운 것 같아. 그 한 솔로가 누가 먼저 총을 쐈냐 문제 같은 거, 그 스타워즈 4에서 다뤘던 것 같은 거. 독특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엄청난 재능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이상한 특이한 어떤 그런, 그걸 약점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뭔가 특성이라 해야 될지 뭐 그런 게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감독상을 평가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연기 연출적인 측면에 있어서 감독을 잘했다고 그런 의미가 든다. 그리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가 연기 연출을 할 수 있느냐, 연기 연출의 이제 범주가 어디까지냐라는 것도 대단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내가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어쩌면 외국까지 포함해서일 수도 있는데, 근데 외국은 내가 잘 모르겠어. 외국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국내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영화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내가 아는 수준에서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감독 중에 최고의 연기 연출을 할 수 있는 감독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옛날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창동 감독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다 본 건 아니야. 그분의 영화를 다 본 건 아닌데도 내가 본 것만 생각을 해도 연기 연출에 있어가지고 나는 최고인 것 같다. 최고의 연기 연출을 하는 감독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난 그냥 미량 생각을 하는데, 한 번만 보고 다시는 안 보는 영화, 다시 볼 생각도 없는 영화. 그러니까 그런 영화에서의 연기 연출이 난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지, 전도연 배우 그리고 송강호 배우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송강호 배우 같은 경우에 그분의 연기는 우리나라 약간 국민 배우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거보다 약간 더 윗세대의 이제 안성기 배우 이렇게 있고, 근데 송강호 배우는 나는 어릴 때 너무 송강호 배우의 연기를 좋아했는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뜯어보게 되고, 너무 뜯어보다 보니까 내가 좀 어쩜 발견하게 된 걸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 것가 있는데, 그게 계산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어느 시점부터. 그러니까 연기도 그러니까 어쩌면 다 계산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각본도 이미 쓰여 있고 하면 다 계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어쨌든 어떤 퍼포먼스를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카메라 앞에서 우리가 로봇이어가지고 아니면 코딩되어 있는 어떤 로봇이어가지고 요 명령감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렇게 즉흥성, 이렇게 가수가 노래 부를 때마다 노래가 조금 다르게 불려진다라든가 하는 그런 즉흥성과 약간씩은 어떤 그런 변주 또는 변화들이 있을 건데, 그런데 이제 좀 뭐라고 해야, 하여튼 뭔가 좀 계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계산이라고 내가 느끼는 거지, 계산이라고 읽혀지는 거야, 그 연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산된다고 딱 한 번 눈에 딱 보이는 순간 모든 연기가 그런 식으로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살인의 추억의 이제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아마 후반부일 거야. 후반부에서 직업이 이제 바뀌었던가 그럴 거야. 근데 이제 그 바뀌어서 약간 영업 전화하는 장면도 있는데, 그 장면도 되게 계산된 어떤 행동들의 연속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또 우리나라 국민 배우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한 건, 나는 대단히 나는 그 연기를 좋아하지만 조금 뜯어서 봤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 좋은 이야기 하려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그 뜯어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한 가지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연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연기라고 할 수는 없어. 내가 받는 계산된 느낌이 안 좋은 연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게 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기적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 그건 이제 요게 약간 취향의 문제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도 좀 애매해. 잘하고 못하고도 애매해서
아니 누가 송강호 배우에도 연기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어. 근데 어쨌든 약간 뜯어봤을 때 내가 느꼈던 그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나라면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 뭐 그런 작업에 관련돼 있으면은 그런 연기 같은 경우 어떤 배우든지 간에 그걸 지향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나는 갈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그거가 좀 자연스럽다고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산에 돼 있는 느낌이 좀 배제되도록 하는 거가 내 취향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게 그 계산과 그거가 아주 효과적이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옛날에 내가 또 궁금해가지고 그런 이제 연기 연출을 하는 분하고도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내가 이게 또 되게 오래전 이야기지. 그때 한창 영화에 열정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행동이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라는 거는 모든 게 행동이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행동이지만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그게 내가 말한 맥락하고도 비슷한 거였다. 그러니까 계산돼 있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연필을 든다. 연필을 자꾸 이렇게 돌린다. 이것도 이런 행동들 있지. 그래서 뭐 연필을 돌리고 있으면 내가 생각을 한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은연중에 전달되게끔 뭔가를 한다라던가 뭐 손을 뭐 이렇게 한다라던가 손을 뭐 이렇게 하는 이거 옛날에 또 막 그 뭐 샤크인가 뭐 미드에서 자꾸 이렇게 거짓말 탐지하는 사람은 자꾸 손 막 이렇게 하는 저기 넘버스라는 옛날 미드가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똑똑한 사람 자꾸 손을 막 이렇게 얘가 자꾸 뭔가 똑똑한 사람의 어떤 이런 그 제스처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표현은 또 다르지만 좀 나하고도 또 비슷한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분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나.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이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내가 이 이야기를 했냐.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는 그 송강호 배우의 연기가 그렇게 안 읽혀. 연기가 달라. 내 기억하기로는 연기가 달랐어. 그 밀양에서의 송강호 배우의 연기는 뭐 다르고 내가 느끼는 바로는 가장 리얼해. 기생충 이런 거보다 더 리얼해. 기생충이 이제 훨씬 나중일 거야 아마. 근데 내가 느끼면 난 그게 리얼하다고 느껴졌어. 밀양에 있었던 거가. 이거 내가 정확한 건 아닌데 내가 이것도 들었던 이야기가 그 밀양에서 이창동 감독이 뭘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연기 연출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송강호 배우에게 뭘 하지 마라. 가만히 하지 마라. 제일 예를 들면 아마추어 그런 이제 요즘 뭐 아마추어랑 프로랑 좀 개념이 좀 요즘 다 혼재돼 있지만 그냥 취미로 만약 영화를 만들려고 이렇게 배우를 캐스팅하거나 아니면 학생 영화들에서 영화를 만들 때 이제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연기 연출에 대해서 보통은 연기 연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연출 지망생들이 많다 보니까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연기 쪽을 잘 안 알아보고 연기 연출을 그러니까 스토리랑 촬영 쪽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배우랑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데 이제 배우가 만약 자기 연기의 어떤 그 배경이 연극 쪽이 배경이었으면 그 연극 쪽이 배경이었던 사람이 이제 사람을 캐스팅해서 영화를 찍으려고 하면 아마 그런 이제 학생 뭐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아니면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꾸 연극하는 이상한 연기, 그러니까 되게 자기적인 연기처럼 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될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말을 하게 돼. 연기 좀 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연기자를 불러와 놓고. 그런데 그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틀린 말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연극적 연기가 아마 불만일 거야. 아마 그런 경우에 이제 연출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럼 이 경우에 지금 이창동 감독 거기에서 그러면은 뭐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런 수준의 연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당연하게도 이창동 감독인데
근데 뭔가 다른 포인트에서 그걸 이야기를 했겠지. 근데 그게 막 힘들었대나? 뭐 하여튼 뭐 그 송강호 배우 입장에서는 요즘 전부 다 어디서 주워 들었던 거에 대해 좀 정확한 것도 아니야 지금 출처가. 근데 그게 아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배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뭔가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어떤 동작들을 만약 많이 설계를 해놨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걸 쓸 수 없을 때 이게 맞나?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거고, 연기에 대한 제약이 걸리는 것 같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아무튼 근데 나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지막에 그 결과물을 볼 때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연기인 것 같다. 송강호 배우에게서 본 최고의 연기다. 뭐 전다현 배우 이제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그거는 약간 그 영화 얘기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내가 또 이야기가 또 멀어졌구나. 이창동 감독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그러면 아까 원래 거기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배우의 몫이어서 연기상을 줘야 될지, 어디까지가 감독의 몫이어서 감독상을 줘야 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연기 연출이 감독의 영역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경우에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연기 연출을 하는 감독은 이창동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내 입장에서 이창동 감독의 이야기는 이건 나는 아주 좀 확실하게 기억하는 그건데 직접 난 말씀하셨다라고 난 기억을 잘 하고 있는 편인데 캐스팅이 반이다 라고 내가 말씀하신 걸 내가 기억이 나. 그러니까 캐스팅이 반이다 라고 하면 그 말인즉 최고의 연기 연출을 할 수 있는 감독이라 할지라도 개입될 수 있는 거는 절반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는 얘기하기겠지? 그분은. 그러니까 그때 내가 탁 하고 이제 들었지. 저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감독이 아무리 개입이 되어도, 아무리 뛰어난 감독이다 할지라도 연기에 개입돼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절반 정도까지다 라고 봐야 되겠구나. 그것도 최고의 연기 연출 능력이 있는 감독에 한해서.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50%도 안 되겠지. 50%도 안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연기 연출 감독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로 나는 그냥 충분히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또 이야기가 있었던 거가 초록 물고기 영화가 있는데 그게 아마 이창동 감독의 좀 초기작이었을 거야. 초록 물고기가 이제 한석규 배우가 나오는데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나? 아무튼 그 초록 물고기를 자꾸 이렇게 또 스포 이야기하면 내가 스포에 민감해서 말도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 이야기를 누군가 들으신다면, 보셨다는 전제 이야기를 내가 하자면, 아시라 나랑 끝까지 들어줘. 어느 장면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한석규가 되게 끔찍한 일을 했어. 거기에 이제 캐릭터로서의 한석규 배우가.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가 이제 화장실인데 스포 경고했다. 스포 경고다. 아시라 이거 스포 경고한 거야 나. 화장실에 요즘은 잘 없는데 옛날 화장실 있지. 옛날 화장실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좌변기 없는 화장실 있잖아. 쪼그려 앉아서 써야 되는 변기 있잖아. 그 이름이 뭐냐 하여튼. 근데
거기에서 한석규 배우가 끔찍한 일을 하고 막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그 변기물을 막 내리면서 거기에 이제 이게 바닥이고 약간 파여 있잖아 그 변기가.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물에 막 손을 씻는 그 장면이 있어. 그래서 그게 내가 어릴 때 보면서도 야 진짜 대단하다 라고 난 느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돼, 자신이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지른 나머지 이거를 씻어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몸의 본능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한 혐오 같은 거겠지, 굳이 말을 하자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변기물을 막 연신 내리면서 그 나오는 물에 막 손을 막 씻어 손을 막 씻는데, 저거는 당연히 나는 저건 계획돼 있었던 장면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 어릴 때. 왜냐하면은 그걸 다 찍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야 될 거니까. 그리고 그게 그러면 어쨌든 그거를 좁은 공간이니까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잖아. 좁은 거다 보니까 촬영도 어느 정도 계산이 딱 각도가 잡혀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은 저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어도 변기물에 손을 씻는다 정도는 연기 연출상에서 합의가 되어 있는, 감독이랑 배우가 합의가 되어 있고 촬영 감독도 알고 있는, 또는 촬영 기사가 그걸 오퍼레이터가 그걸 알고 있는 상태라고 난 당연히 생각을 했어, 그 영화 장면에 대해서. 그런데 임찬동 감독의 그 이야기를 들었지. 그 장면은 세트 촬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장실, 그러니까 실제 건물 화장실이었나 봐. 그러면 세트 촬영이 아니면 어떻게 돼? 세트 촬영이면 벽도 빼고 뭐 이 칸막이도 빼고, 그래서 카메라 요따 뒀다가 원래 벽이 있어야 되는 위치인데 벽 치웠으니까 그쪽에다 카메라 두고 찍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세트가 아니면은 어쨌든 그 건물을 부수지 않는 한 그 안에서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가 이 카메라를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위에서 이렇게 찍었단 말이야. 위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바닥에 한석규 막 주저앉아가지고 손 씻는 장면이어가지고 아마 카메라가 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위에서 이렇게 찍거나 했어.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지. 왜냐면 위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이게 카메라가 그때 필름으로 찍었을 건데, 그러면 일단 카메라가 크지. 그러면 이게 지금 천장 안에서 이게 또 촬영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그 크기 안에서 그게 찍혀야 될 거고, 조명도 설치가 돼야 될 거고. 그런데 그럼 이 화각 안에, 카메라 화각 안에 이게 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렌즈를 뭘 쓸 거냐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사이즈로 잡아야 될 거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걸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광각으로 잡아버리면은 화면이 좀 왜곡이 돼서 좀 약간 옛날 막 그 왕가의 영화 그 옛날 왕가의 영화 막 광각 막 세게 잡아가지고 막 코 막 이렇게 커지고 막 귀 막 뒤로 이렇게 말리고 하는 거, 그렇게 찍힐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영화가 그 장면에서 그렇게 나오면 아마 이상했을 거거든. 내 지금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거를 찍기 위해서 천장에는 거울을 붙이고 거울을 찍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가 여기 있어서 여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천장에 거울을 두고 카메라가 거울을 찍어서 이렇게 찍는 거지. 이렇게 찍는 거지. 그거 한방 방법이지.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렌즈에 대한 폭도 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공간이 워낙 협소하면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촬영 거리가 나와주니까. 그래가지고 이창동 감독 그분의 이야기로는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걸려있던 장면이다 보니까, 물론 대단히 영화상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긴 해도, 또 중요하다 보니까 또 기술적인 문제가 또 중요한 면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잘 찍어야 되니까 기술적으로. 그거에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연기 연출 신경을 되게 많이 못 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내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그게 잘 찍히기 위해서 힘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 세트 촬영도 아니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어쨌든 뭐 불완전한 요소가 많잖아. 거울이 제대로 고정이 돼 있을 건지부터 해가지고는 뭐 그립 장비가 제대로 잡아주고 있는지, 뭐 그리고 촬영 구도에서 이게 잡힐지, 그 협소한 공간에서 조명은 어떻게 치고 그 소리는 어떻게 딸지,
너무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아. 그리고 프로덕션 자체도 그게 아마 초기 영화여가지고 그렇게 크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그 저기 뭐야, 그래서 그 장면에 연기 연출이 없었다는 거야. 그 변기 선물 그 씻는 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을 하셨던 기억이 나. 그 한석규 배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거는 원래 저런 정도의 이제 행동 같은 경우에는 감독도 생각을 해보고 이제 배우랑 같이 의사소통을 하고 맞춰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 그런 다른 거에 이제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지만, 그 순간 그 촬영을 들어가고 있었던 그 순간에 레디 액션 들어가서 그 연기를 하면서 한석규 배우 본인이 그 연기에 몰입을 막 하면서 이제 그 순간에 그 즉흥적으로 그 행동이 나온 거야. 그 변기물에 손을 씻는 거가. 몰라, 뭐 이제 그분이 이제 계산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감독 입장에서 그런 즉흥이었던 것 같다. 대단한 배우라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나 강렬했거든, 그 장면이. 그러니까 진짜 나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그 영화가 기억이 정말 안 나거든. 진짜 오래된 영화가지고 영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변기물에 손 씻는 거는 기억이 너무 강렬해. 그 장면이 좀 강한 장면이기도 했지만, 강한 장면은 뭐 누굴 죽이거나 이런 것도 강렬하잖아. 근데 그 변기물에 손 씻는 게 되게 강렬했거든, 특별히. 그래서 난 그 장면이 아직도 좀 강하게 기억에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 장면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 그 영화 전체에 있어서 가장 강렬한 장면인데도,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 계산이 안 됐던, 계산 없이 나왔던 장면이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배우의 역량인 거지. 배우의 역량. 그래서 그거는 상을 준다면 감독이 아니라 배우가 받아야 되는 명확한 경우이겠지. 배우가 그 장면에 그 상황에 몰입을 해서, 그 연기 순간에 몰입을 해서 온전하게 집중을 한 나머지 이제 씻는 거야, 그 변기물에 막. 그래서 좀 엄청나게 강렬했어. 지금도 강렬해. 막 또 보고 싶진 않지만 강렬했어. 그래서 또 막상 말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다크나이트는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이야기해도 스포가 아니겠지. 조커가 나오지. 조커가 나오는데 그 조커 배우 히스레저 배우가 그게 있어. 그 병원을 폭파시키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난 당연히 계산일 줄 알았는데, 이야, 뭐냐면 병원을 폭파시키고 그 스쿨버스 타고 도망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병원을 이렇게 걸어서 나온단 말이야. 걸어서 나오는 걸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찍어. 이렇게 조커가 이렇게 걸어오고, 그러면 조커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뒤에서 이렇게 퍽퍽퍽 조금씩 터져, 그 병원 건물이. 또 저기 뭐야, 내가 좋아하는 그 놀란 감독 특유의 그런 진짜 어쨌든 공간들을 부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 공간이었고, 실제 부셔졌고, 실제로 부수니까 진짜 부셔지는 맛이 나지, 영상으로 봐도. 그런데 그러고는 이제 조커가 버스를 타야 돼. 근데 조커가 버스를 타야 되는데, 조커가 버스를 타야 될 쯤에 폭발이 뒤에 진행이 되다가 중단되거든. 중단되니까 이렇게 조커가 뒤를 쓱 이렇게 쓱 보고, 이제 폭파가 안 되니까 그 폭파 원격 리모컨을 막 이렇게 눌려. 막 누르고, 그거를 이게 작동이 안 되지?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누르니까 다시 폭발이 시작이 돼서 재빠르게 조커가 그 스쿨버스 뒤로 딱 타서 버스가 가거든. 근데 그 장면이 NG였다라는 거지. 기술적 NG. 그러니까 그 폭파가 원래 중단되는 게 아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어쨌든 그 폭파가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되었고, 중단이 되었을 때 NG인데, 그리고 사실상 어마어마한 돈을 다시 들이지 않고서는 한 번밖에 못 찍는 촬영인 거지. 왜냐하면 그 정도 사이즈, 실제로 그 건물을 부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로켓을 잡았다 하더라고. 실제 원래 있었던 건물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한 번밖에 못 찍는 촬영인 거야. 한 번밖에 못 찍었기 때문에 카메라도 여러 개를 동시에 돌렸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또 찍고 또 찍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 폭파될 때 그걸 다 찍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찍는 방식인 거지. 그래서 그거를 그 자리에서 조커가 만약 그걸 못 해줬으면, 히스레저 배우가 그거를 못 해줬으면 좀 뭐 심한 NG였을 수 있겠지. 막 그래놓고 우리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감독이 만약 NG하고 외쳐가지고 그냥 컷 해버렸는데 그때 갑자기 폭발이 다시 시작이 돼버리거나 막 이래버렸으면 건물은 다 날라갔을 거고, 그럼 뭐 건물을 새로 또 구하지를 않는 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지 않는 한 그 장면은 어쨌든 날라가야 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자리에서 히스레저는 그거를 해줬다는 거지. 그리고 감독 인터뷰인가 하여튼 뭐 코멘터리였던가에서 봤을 때는 그 장면이 되게 위험했던 장면이라고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건물이 무너지고 실제로 폭발이 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 배우나 스태프들한테도 위험할 수도 있는 촬영이었기 때문에 그 폭발이 진행이 될 때 조커가 스쿨버스를 타고 빨리 빠져나오는 게 되게 중요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제 파편이 튀어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혀 NG 없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기술적 NG를 그 연기로 커버를 했고, 즉흥 연기로 커버를 했고, 그 즉흥 연기로 커버를 하자마자 폭발이 다시 진행되니까 재빨리 버스에 탔고, 버스 안에서도 사실 연기가 진행이 됐다 하더라고. 버스 안에서 그냥 안판이 앉아 있는 장면을 또 찍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컷은 이제 최종 결과물에서는 안 썼다고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장면도 찍었다 하더라고. 그 버스를 타고 있는 조커도 찍은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카메라가 그냥 동시에 한 번에 다 진행이 된 거야. 뭐 원경부터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각도에서 찍고 있었을 건데 그게 다 진행이 됐다고 한 거지. 근데 나는 그 장면이 되게 강렬했거든. 그 조커가 그 리모컨이 작동이 안 되니까 그걸 뚝딱뚝딱 다시 눌러봤던 게 너무 강렬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조커스러운 거야, 그 장면이. 그 기계가 뭔가 작동은 하는데 임시 방편으로 급조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작동이 잘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게 조커스럽지. 뭔가 그러니까 폭발물도 뭔가 되게 엉성한데 작동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걸 만들 것 같은 게 내가 생각하는 조커란 말이야. 그 정신세계에서 만드는 것 같은 그 결과물은. 그리고 그게 또 안 되니까 막 흔들고 막 뚝딱뚝딱 하고 그걸 다시 눌러봤을 때 다시 터지는 거. 뭔가 흥미롭고 재밌으면서도 뭔가 조커의 캐릭터를 너무 잘 드러내는 장면이었는데 그게 NG였고, NG를 커버했던 즉흥 연기였다. 배우의 능력이었다. 그게 또 생각이 나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가지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걸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마도 계속 연기를 한 사람이거나 뭐 영화 제작에 관련돼 있던 사람들이면 어디까지가 연기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연출의 영역인지 좀 다 구분이 되겠지. 구분이 될 거야. 그리고 뭐 근데 이제 뭐 한편으로 나는 그때 그 밀양에서의 그 송강호 배우의 연기가 되게 강렬했던 것처럼 그 배우의 어떤 연기를 쭉 봐오다 갑자기 어떤 영화에서 연기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또 뭐 그걸 감안해서 또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지. 다른 연기를 보여줬구나. 그래서 배우도 잘했는데 어쩌면 다른 연기가 가능했던 거는 또 감독이 뭔가 또 달라서 그랬던 건 아닐까 라고 또 뭔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지.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 그리고 정확한 건 뭐 감독도 배우도 잘 모르겠지. 그게 뭐 딱 막 무슨 이렇게 경기가 딱 떨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사실아, 오늘 되게 오랜만에 시작하는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다니. 나 지금 내 자신이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해. 나 지금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아마 이거 올리기 전에 아마 전에 뭐 촬영할 때 또 잠깐 그냥 아무 말 했던 거 찍었던 게 있었던 거 있을 거야. 아마 조금 짧은 게. 그거를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 시간 안에. 아니, 그거를 못 올리면은 이걸 먼저 올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오스카 이야기는 별로 하지도 못했네.
그리고 그 블로그에 어떤 영화가 뭐 누가 무슨 상을 받을까 이런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몰라, 전문적인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블로그를 그 쓴 분이 그게 있더라. 조연상 뭐 이런 거 후보에 블랙팬서의 그 뭐 여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배우가 후보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뭐 실제로 아카데미에서도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 블로그에서는 그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좀 신기했어. 신기했던 이유가 블랙팬서 영화를 내가 거의 그건 3번 도전한 것 같아. 끝까지 보려고.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는데 더 이상 못 보겠더라. 진짜 못 보겠더라. 그래가지고 참고 봤는데 못 보겠어. 이제 볼 생각도 안 들어. 이거는 내가 되게 신기했어. 그러니까 그게 블랙팬서 1은 이렇게까지 느껴진 건 아니었는데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된 게 나는 몰라, 내가 이렇게 좀 삐뚤어진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블랙팬서 1도 조금 그랬는데 2는 어떤 느낌을 받아서 난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못 보겠거든. 그 영화는 그게 어떤 게 불편하냐면 만약 아프리카 문화 또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는 대륙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문화 아니면 아프리카계 문화라고 어떤 뭔가를 통칭할 수 있을 때 그 문화를 고도로 희화화할 때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드는 거야. 원도 약간 좀 그래가지고 좀 이상했는데 근데 그게 근데 뭐 이제 뭐 미국 같은데 이제 뭐 이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해야 되나? 뭐 되게 이렇게 좋게 평가를 받았다. 뭐 그리고 이제 뭐 흑인들이 이제 주역으로 나오는 영화가 뭐 나와서 너무 좋다라느니 뭐 이렇게 뭐 평가가 됐다고 하는데 1편도 난 좀 가급등했거든. 그러니까 원래 원작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만화에서는 어쨌든 뭐 와칸다 그 국가부터 또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을 하려고 해도 이번에 포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너무 볼품이 없는 거야. 그 나라가 나라와 그 나라 그 거기에 있는 캐릭터 모두가 그러니까 너무나 가볍고 고도로 문명이 발달됐는데 갖고 있는 정치 체계는 거의 원시 수준이고 그러니까 약간 어릴 때 배우던 국사 시간 때 배우던 뭐 부여에서 뭐 마가 우가 막 이래가지고 막 귀족회의 해가지고 그러니까 왕은 선출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귀족회의에서 죽이고 뭐 백제 뭐 고구려 백제 뭐 5부 뭐 신라 6분가 뭐 하여튼 해가지고 뭐 그때 이제 초기 때는 뭐 거의 약간 연맹 체제 비슷해가지고 뭐 그런 거 생각나고 그러니까 다들 너무 감정적이고 저게 국가 지도자가 맞는지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캐릭터성이와 만화로 이렇게 보려고 하면 뭐 그게 아이언맨이든 캡틴 아메리카든 그 사람들 그냥 캐릭터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정치체제는 지금 미국으로 나오잖아. 지금 미국에 있는 정치체제 현재의 미국 체제로 나오잖아. 근데 거기 와칸다 거기는 완전 뭐 진짜 그 고대 국가 수준이야. 고대 국가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 뭐 힘세서 이기면 1편에서 보듯이 힘세서 뭐 싸워서 이기면 그렇게 한다. 근데 그 고도로 발달됐는데 겨우 하는 게 육체 싸움을 해?
그래서 이거를 이게 왜 이게 왜 아프리카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어 이렇게 띄워주는 거지에 대해서 나는 너무 의문이 많이 드는데, 그리고 아칸다 포에버로 가버리니까 이게 그 이제 배우의 죽음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그런지 각본이 너무 빨리 만들어져서 그런지 아무튼 너무, 아까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기준이랑 취향의 문제 아까 했는데 두 가지 다 좀 힘들다고 해야 되나. 음악이 중간중간 몇 개는 좋은 게 있어서 그래도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좀 힘들고, 배우의 연기도 뭐 각본은 뭐 도저히 뭐 이상하고, 그리고 그 뭐 바닷속의 인간들도 원래 뭐 마블에 있는 캐릭터더라 하더라고. 근데 그 파리 같이 막 이렇게 발목에 그 날개 있는 거, 그게 만화에서는 원래 어떤 식으로 표현됐는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게 그 헤르메스인가 그거 생각나긴 하는데, 약간 뭐 뭔가 요정이나 막 이런 거에서 착안해서 원작에서도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그게 달 발목에서 그렇게 팔랑팔랑 거리니까 그런 식으로 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웃기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좀 그런 현실성을 치우더라도 일단 좀 우스워 보여. 이렇게 거대한 날개가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 그 영화를 보는데 안타까워져서 그 모든 그 영화의 만듦새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저기 뭐야 그 동생이 뭐 블랙팬서 돼가지고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부터는 이제 도저히 못 넘어가겠더라고. 그거가 이제 대단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가, 이거는 완전 뭔가 희화화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뭐 미국에 사는 뭐 아프리카계 흑인이 뭐 좋아하든 아니면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좋아하든 흑인인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거랑 별개로 그냥 내 기준에서는 그게 어느 어떤 문명의 문화든지 간에 아까 너무 희화화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그러니까 그게 뭐 아프리카 문화가 아니라 어느 나라 문화를 가져다가 그렇게 해도 갑자기 뭐 우리나라에 뭐 완전히 뭔가 또 막 숨겨진 어떤 와칸다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숨겨진 막 가야국이 있어가지고 막 가야국에서 막 금강가야가 알고 봤더니 뭐 브라비뇽 뭐 너무 능가하는 뭐 금속이 있는데, 그게 어느 또 저희 동굴로 들어가면 뭐 거기에 숨어져 가지고 막 지하에 거대한 도시가 있어가지고 막 거기서 살고 있다. 근데 그들의 그 수준은 이제 영맹체제 수준이고, 뭐 왕권도 중앙 집권화도 안 돼 있고 막 그런데 뭐 싸워가지고 막 힘센 애가 이제 왕 되고 힘 없으면 이제 탈락이고, 뭐 고도로 문명은 발달했다는데 결국엔 창 들고 싸우는 수준이고 막 이래버리면, 그게 좋을까? 가야국이 그렇게 있으면 난 너무 싫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난 더 기분 나쁘겠긴 하지만, 이게 나도 이게 별로 안 그러려고도 하는 면도 있지만, 어쨌든 약간의 그 자꾸 뭔가 우리나라의 믿음 체계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못 보겠어. 근데 내가 이 얘기 왜 했냐, 저거였어. 그 여왕이 됐지 뭐 저거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막 슬퍼하면서 막 하는데 그 장면 진짜 채통이 없다라고 느꼈거든. 그리고 그래서 그 장면이 납득도 잘 안 되는데, 연기도 이게 잘하는 연기라고 해야 되나? 나는 전혀 그렇게 안 느껴. 그러니까 뭐 스토리텔링에서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카데미의 후보에 오를 수도 있구나, 그런 연기가.
나 배우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장면이 그냥 뭔가 총체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아마 제작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연출 가기 이전부터 그래서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구나. 음. 여기서 연결이 되자면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영화제에서 상을 받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관심이 식었냐라고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주관성인 것 같다. 음, 결국엔 주관성이고, 음, 그 주관성이 어느 정도 객관성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어, 특히 뭔가 내가 조금 더 약간 취향에 너무 많은 것들이 갈려가지고 어, 더 관심을 빨리 잃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뭐 어느 정도 주관성을 갖고 주관성 우리가 결국에 한 개인들이 평가를 할 테니까 그 주관성은 갖겠지만 그게 이제 모여서 어쨌든 뭔가 충분히 합의가 돼서 나올 만한 어떤 객관성을 띠고 있으면 그걸 사람들이 동의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사람마다 뭐 이런 면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영화제에서 영화를 받았다는 영화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별로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냥 내가 내 취향에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관심을 좀 쉽게 잃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 대표적으로 코엔 형제 영화들. 대표적 코엔 이것도 한번 주제로 따로 다뤄도 재밌을 것 같다고 내가 생각을 해놨던 건데 코엔 형제 같은 경우에 뭐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면 빠질 수 없는 영화 감독들이지. 그런데 코엔 형제 그래서 나는 코엔 형제 영화를 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옛날에는 내가 영화를 좋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코엔 형제 영화 정도는 어느 정도 뭔가 그런 영화의 문법도 공부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코엔 형제 영화를 볼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계속 불편함을 느꼈거든. 그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초기인 하여튼 유명한 영화로 언급이 꼭 반드시 되는 거가 파고라는 영화일 텐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뭐 이런 거가 있을 건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건 영화는 안 봤고 볼 생각이 없고 그리고 파고에서 내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근데 내가 어릴 때 코엔 형제 영화를 나도 모르게 봤던 거가 허드서커 대리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허드서커 대리인이라는 영화가 난 되게 좋았어. 근데 그래서 지금도 좀 좋아. 그 영화가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야 내 생각에. 지금도 다시 보고 싶은 영화야. 그런데 코엔 형제가 거기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거 헐리우드 가서 영화 만들어가지고 진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영화다. 다시는 헐리우드 시스템에서 영화 만드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을 했던 영화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 그리고 그 인터뷰랑 그 말이랑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파고라는 영화에서 그 영화를 보고 영화 잘 만들어진 건 알겠는데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영화 그 감독들이 다루는 인간 캐릭터가 다뤄지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뭔가 체스의 말처럼 다뤄지는 느낌이 들어. 그 감독들의 영화에서의 캐릭터는 그게 아닌 게 커드서커 대리인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감독들 그 말이 사실이면은 그 감독들이 제일 싫어하는 영화가 난 그 감독들이 만든 것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고 그리고 그 감독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최고의 영화로 뽑히는 영화들은 내가 싫어하는 영화인 거야. 잘 만든 건 알겠는데 이런 포인트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관심을 좀 많이 잃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릴 때는 난 그렇게 생각했지. 취향은 이제 내가 볼 때 어릴 때 너무 진짜 빠르게 결정이 많은 것 같아. 어릴 때 취향이 결정이 나는데 그게 왜 그런 취향을 갖는지를 이제 나이 먹으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거든. 난 왜 이걸 좋아하고 왜 저걸 싫어하느냐. 그러면은 코엔 형제
영화는 내가 어릴 때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영화가 어떤 영화를 내가 좋아했고, 근데 그 영화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영화고, 자기네들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만들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하면서 싫어하고, 그리고 그들이 잘 만든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은 평가도 받고 상도 받고 하니까. 그래서 파워 오브 도그도 여기를 내가 초반에 꺼냈는데, 파워 오브 도그 같은 경우에도 재미가 없어서 자꾸 끄는 거야. 잘 만든 건 알겠어. 촬영도 좋고 조명도 좋고 막 이래. 근데 물론 그 촬영과 조명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할 것들 되게 많지만, 그 특히 근데 그 배우가 두 배우가 나오지. 그 하는 배우는 그 컴버배치 배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한 배우 내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배우가 브레이킹 배드에서 나오거든. 브레이킹 배드에서 연기를 잘해.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유명했나 싶은데 지금은 되게 유명해진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 파워 오브 도그도 그 사람이 연기를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아. 형제로 나오나? 근데 이제 이게 왜 내가 또 불편한가 했더니,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우울해. 내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우울한 사람들, 그리고 우울한 걸 넘어서 화내는 사람의 영화를 내가 보고 있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약간 우울한 영화도 잘 안 보게 된 것 같아. 어릴 때는 좀 본 것 같은데, 어릴 때도 어릴 방식으로 우울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뭔가 체력이 있었던 것 같아. 우울함도 내가 볼 때 우울함을 향유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체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울을 막 누리는 거라고 해야 되나? 좀 이상한 말인데, 약간 자기가 이제 비련의 주인공은 뭔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게 뭐 또 육체적인 건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여튼 그 생의 에너지 같은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게 뭔가 나이에 따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 모르겠어. 내가 자꾸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걸 보통 내가 밥 먹을 때 시간이 돼서 밥 먹을 때 이렇게 보는데 밥이 얹힐 것 같아. 파워 도그를 밥 먹으면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힘들구나. 그리고 거기서 이제 컴버배치가 화내거든. 별로 이렇게 보고 싶은 인간의 캐릭터가 아니야. 거기에 나오는 그 캐릭터의 그 파워 오브 도그의 그 컴버배치 캐릭터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이렇게 난 피할 것 같아. 그 사람은 피할 것 같아. 근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컴버배치는 어느 순간부터 나한테 그러니까 캐릭터로 안 보이고 배우로 자꾸 보여. 그래서 더 못 보겠어. 연기를 잘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포인트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1917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 1917에서 그 컴버배치가 나오는데, 거기서 분장이 좀 내가 생각하기에 오바된 것 같기도 하고, 연기가 오바된 건지, 하여튼 뭔가 거기에서 등장했을 때 좀 영화에서 나 좀 깼어. 그 컴버배치가 나왔을 때 영화에 약간 몰입이 깨질 정도였어. 좀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만화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만화 캐릭터가 등장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연기를 못했다라고 특별히 이해하기도 좀 그런데, 좀 컴버배치가 지금 1차 세계대전 장교 연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뭔가 잔혹하고 가차없고 뭔가 전쟁에 찌들었지만 어쨌든 뭔가 장교로서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이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져. 그 캐릭터를 안 보이고. 그래서 파워 오브 도그에서도 식당에서 갑자기 컴버배치가 이제 화를 내는데, 그 캐릭터가 화를 내는 걸로 안 보이고, 컴버배치가 그 카우보이로 약간 좀 성질이 안 좋은 카우보이 연기를 하면서 화를 내고 있구나. 그래서 화를 내기 전에 짜증이 섞인 것 같은 눈빛으로 거기에 시끄러운 사람들을 쳐다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부터 또 불쾌하지. 그런 눈빛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어떻게 유쾌하겠어. 그래서 컴버배치가 불쾌한 눈빛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보고 있구나 라고 느껴져. 그래서 나는 그 닥터 스트레인지는 되게 보기가 되게 편한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입장에서 봐도 되게 즐겁게 봐지는 느낌? 컴버배치가 닥터 스트레인지를 연기하고 있구나. 재밌네.
라는 느낌으로 그냥 재밌게 보는데, 파워 오브 더그도 1917에서부터 하여튼 뭔가 깨졌어.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꾸 봐서 그런가? 얼굴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연기를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뭔가 파워 오브 더그를 못 보겠는 거야. 그러니까 아카데미에 뭘 상을 받던 관심을 잘 안 갖게 되지. 아마 그리고 파워 오브 더그 아니면 그때 아카데미가 그 전이었던가가 또 무슨 뭐 작품상 받은 영화가 있던데, 뭐 그 감독이 그거를 만들었더라고. 그 저기 뭐야, 마블 영화 이터널스인가? 이터널스 내가 끝까지 봤는데, 이터널스도 야, 이제 나는 점점 마블이 이렇게 손을 놨구나. 엔드게임 끝내고 그냥 손 놔서 놨구나. 그냥 뭐 이렇게 공장 그냥 가공품 찍어내듯이 영화 만들거나 이런 느낌이 든 영화였어가지고, 그리고 캐릭터가 많아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처절하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영화. 영화 2시간 안에서 캐릭터 많으면 답이 없는 것 같아. 드라마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최근에 로스트 다시 보고 있는데, 로스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다시 보고 있는데, 로스트 캐릭터가 많은데 그 캐릭터 하나하나에 공을 들여서 이야기를 만들어주니까 어쨌든 그 캐릭터에 대한 관심을 가게 되는데, 2시간 안에 그 많은 캐릭터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쩌면은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그래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엔드게임이 성립됐던 거는, 엔드게임 그러니까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성립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엔드게임까지 영화로 드라마를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영화로 막 아이언맨 1, 2, 3 해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그들의 이야기를 막 쌓아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축적이 되어서 그런 한 편의 영화, 그게 인피니티 워든 그 엔드게임에서든 그 한 편의 영화에서 그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더 뭔가 담아내지 않아도 우리가 그 이들의 서사를 내가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감정까지 개입이 되어 있어. 이들이 어떤 서사를 밟아왔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정까지 개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들이 마지막에 결국에 어떻게 나아가는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촉을 세우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영화가 계속 봐지지. 영화 봐지면서 끝까지 보게 되지. 근데 이터널스는 갑자기 뿅 하고 이렇게 새 캐릭터들을 뿅 하고 등장했는데 도대체 몇 명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근데 그들에게 관심을 내가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들의 매력이 뭐야? 없어. 그걸 이제 연기를 엄청나게 좋거나 각본이 무진장 좋아가지고 뭔가 한 방에 어떤 그 매력들을 사로잡으면 모르겠지만 전혀 개입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야, 진짜 뭔가 영화 잘 만들어가지고 그 뭐 작품상인지 감독상인지 받았던 것 같은데, 그 감독이 이터널스를 갑자기 이런 거가 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구나 하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일이 또 생각이 나네. 그래서 이게 다인가? 되게 수다가 무책임하다. 이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면서도 그냥 추리자 하면서 지금 몇 가지 쳐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면은 계속 뭐가 생각이 나서 계속 가지치기가 계속 들어가니까 이야기가 쫙쫙쫙쫙 다시 돌아와야 돼. 그 이야기가 왜 내가 가지를 쳤는지 까먹기도 하고, 하여튼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뭐 이번에 보니까 내가 본 영화들 좀 언급이 되더라. 뭐 저기 에브리싱도 그렇고, 저기 탑건 뭐 언급되고, 뭐 음향 같은 거 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고, 뭐 또 뭐 있냐,
또 딱히 뭐 생각이 잘 안 난다. 진짜 저거 와칸다는 진짜 잘 모르겠다. 그게 아카데미 될 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기생충 그때 잠깐 이야기하면서 기생충 상 받은 거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기생충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이게 그 시상 같은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결국 그냥 사람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봉준호 감독이 뭐 그건 로컬 영화제다. 그러니까 미국 지역의 영화제, 미국 지역의 영화제인데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런 말부터가 딱 그런 거지. 그냥 그런 느낌을 주게 되지. 그러니까 그냥 너네들끼리 영화제니까 너네들끼리 알아서 하고 뭐 난 그렇게 관심은 없어. 뭐 이런 느낌을 주잖아. 너네들끼리 재밌게 살아. 아카데미 시상 열심히 하면서 뭐 이런 느낌을 주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난 또 상을 받았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또 영화 하니까 뭐 또 생각나네. 그때 박찬욱 감독이 칸네에서 영화 받았던 거. 그때 내가 들었던 생각이, 이거는 타란티노 감독이 저 심사 저게 있어가지고 저거 상 받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건 진짜 너무나 취향으로 저거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로 진짜 그 얘기도 진짜 한참 할 수 있겠네. 진짜 한참을 진짜 할 수 있겠다.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그러니까 취향 문제 빼가지고. 근데 뭐 전 세계 영화들 막 탑 몇 개를 뽑으면 그냥 잘 만든 거는 다 잘 만들 거야 아마. 진짜 그냥 몇 개 뽑으면 잘 만들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준야가 이제 좀 뭐 또 취향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거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를 좀 더 좋아할 수 있을 거고, 그럼 거기에 이제 상이 더 갈 가능성도 있겠고 뭐 그렇겠지. 그러니까는 나는 좀 이해가 안 됐었지. 그때 기생충이 상 받고 뭐 1917이 안 받아? 나는 1917이 이걸 진짜 영화를 다시 살려준 영화인데, 영화관에 가야 될 이유, 영화가 가치 있는 이유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줬는데, 지금 막 시즌제로 막 여러 편 막 100편씩 막 만들어내는 드라마 나오는 세상에 그 긴 서사가 주는 그 강렬한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마치 아까 저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야기를 했듯이 그 캐릭터가 계속 쌓여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에 있어서 강렬한 거 아니야. 아이언맨이 강렬해질 수밖에 없고, 아이언맨이 그렇게 되어야만 돼. 이야기 구조상에서. 그래서 그리고 그게 강렬하지. 그리고 뭐 또 좋은 그러니까 그게 캐릭터에게 좋은 퇴장을 줘야 돼. 좋은 퇴장을 줘야 돼. 난 그 캐릭터와 그 배우에 대한 예의라고도 난 생각이 들기도 해. 그거 아니면은 진짜 좀 최근에 뭐 이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생각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캐릭터를 소모적으로 쓰는 거 되게 싫은 것 같아. 저거 왕자의 게임 이야기하다가 이 생각 나고 잠깐 어디서 또 이야기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왕자의 게임에서도, 왕자의 게임이 진짜 캐릭터 그 퇴장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잘 퇴장시켜줘야 되는 거지. 잘. 너무나 강렬해서 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걸 제대로 안 해주는 게 난 오히려 예의가 아니야.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워킹데드도 내가 끝까지 다 안 봤는데, 내가 그냥 보다 말았는데 너무 이야기 막 내 이상하게 가버려가지고 만듦새도 이상해지고, 워킹데드도 중간중간 나는 조금 퇴장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 아마 그거 제작자도 알 거야. 제작자도 그런 인터뷰 했던 것 같아. 누구를 그때 그 한국계 배우
스티브 영상의 배우인가? 그 배우도 아마 퇴장한 거 후회한다고 뭐 제작자고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잘 해줘야 돼. 잘 해줘야 돼서, 그리고 적절한 퇴장이 아니면 뭔가 또 이야기가 아쉬워지는 것 같기도 해. 그 대표적인 게 나는 저거야. 오자크. 내가 최근에 베터콜 사울을 내가 끝까지 잡았거든. 내가 예전에 보다 말았는데, 보다 말았다가 이번에 시즌 2인가 뭔가 완결이 난 줄도 몰랐는데 되게 시즌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볼 거 없다. 보통 1화를 내가 못 넘기네 하다가 베터콜 사울을 다시 이제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진짜 그냥 뛰어난 제작자는 뭘 만들어도 뛰어나구나. 내가 예전에 조금 브레이킹 버드보다는 약해가지고 보다가 좀 힘이 빠져가지고 중단했는데, 베터콜 사울 내가 브레이킹 배드에 이어서 내가 본 미드 탑 두 번째 2위에 올랐어. 1위는 여전히 브레이킹 배드, 2위는 베터콜 사울. 그것도 정말 잘해줬고, 중간에 어떤 캐릭터들의 퇴장이 필요하다면 그 퇴장도 정말로 잘해줬다. 근데 오자크를 내가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되면서 브레이킹 배드의 가족 버전으로 정말 잘했다, 연기도 좋다, 시나리오 좋다 했는데, 그게 완결이 났는데 추천 충분히 할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 진짜 잘 만들었는데 그 캐릭터 퇴장 문제가 아쉬움이 좀 있어. 그걸 잘했으면은 3위 같은 게 오르지 않았을까. 내 나름의 기준에 내 미드 3위는 지금 없지만 따져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고, 그냥 1위는 무조건 브레이킹 배드라고만 생각했었던 거니까. 근데 오자크가 아쉬워. 그래서 오자크 다음에 이제 모든 스포를 다 담으면서 누구를 퇴장시켜야 되었을까라는 것도 한번 다뤄보고 싶어 하시라. 오자크는 퇴장이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해. 다른 퇴장들이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해. 퇴장 드릴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누군지는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누구를 퇴장시켰어야 됐을까? 어디서 아이언맨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아이언맨 잘 됐지. 잘했어. 충분히 납득했어. 그리고 그 대사도 원래 계획이 없었다는데 이것도 진짜, 그러니까 잘 만든 작품들은 이 계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운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 그게 딱 뭐가 생겨나야 돼. 딱 떠오르고 생겨나줘야 돼.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난 지금 이야기의 갈 길을 잃었다. 잘 만들. 그리고 뭐 그냥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게 지금 진짜 영상만 지금 100개가 넘는데, 지금 제목 써놓은 것만 10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생각해놓은 건 그거보다 더 많은 것 같고, 근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잘 뭘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튤립 곡은 또 못 심다가 최근에 조금씩 심었어. 최근에 좀 몇 개씩 심었는데, 이게 또 심자마자 까먹고 있었는데, 또 이제 튤립이 이제 갑자기 물을 만나니까 뿌리를 확 뻗는 거야. 뿌리를 확 뻗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 얘가 흙을 밀어버려. 그래서 막 흙이 이렇게 솟아올라. 그리고 막 구근도 막 솟아올라. 얕게 심은 애들은. 그걸 보니까 되게 기특한 거야. 되게 기분이 좋은 거야. 나 아마 내가 지금 구근 식물 키우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게으른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지금 3월 돼가지고 심었어.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야 지금. 구근 식물 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냥 나 망했다 생각하면서도 심었는데 그냥 지금도 다 해준 것 같아. 그냥 그 뿌리를 밀어서 뿌리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나와버리니까 흙을 밀고 위로 올라오는 것만으로 나에게 되게 좋은 기분을 줘.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걸 보여줘, 구근이.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 내가 이렇게 그렇게 방치해놨는데 그래도 내가 까주고 뭐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심어주니까 갑자기 확 뻗어주는 거야. 꽃 안 피워줘도 돼. 그리고 구근을 너무 많이 샀어. 진짜 그때 가서 생각하자 하면서 내가 막 질렀는데 너무 많이 샀어. 아직도 다 못 심었어. 근데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이 구근들 보니까 갑자기 뭉클해져가지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꽃 안 피워줘도 돼. 그냥 나는 할 일을 해보는 거야. 어, 어, 아, 하고 싶은 거 많다고 하면서 계속 지금 영화랑 관련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음. 저기 에브리싱 그거가 나는 음, 그거는 되게 상 받으면 좋겠다.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 그냥 평가가 아니라 배우가 상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것 때문에 저 생각났구나. 저기 뭐지? 거기에서 조연으로 나온 그 에브리싱에서 조연으로 나온 남편으로 나온 배우가 무슨 상을 받았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그 상을 받은 걸 내가 봤는데 되게 뭉클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거지, 자기를.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단 말은 그 영화계가 자기 잃어버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 나조차도 기억을 하는데 구니스를,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고, 근데 자기 잃어버렸는데 그래 지금 완전히 이제 아저씨가 됐는데 그 어릴 때 자신을 이제 그 감독들이 기억을 해줘서 내가 이런 기회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뭉클하더라고. 좋아. 그래서 나는 그냥 좀 약간 좀 내가 삐딱해서 그런지 그냥 그런 영화제나 이런 거 상 주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뭐 그래 그냥 뭐 재밌게 그냥 뭐 상 주고 뭐 축하하고 뭐 그러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관심이 없는 분야인데, 그런 걸 보면은 근데 이 뭔가 그 시상에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좋은 점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한테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좋은 기분을 주는 어떤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냥 그런 수상 소감을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긴 하더라고. 그래서 에브리싱의 그 저기 뭐야 저 장만옥 배우가 장만옥이래. 나 지금 말하니까 막 지금 저 미셸은 영어 이름이고 양자경 내가 중단할 때가 됐구나. 양자경의 뭔가 자신이 해왔던 오래된 많은 연기 작업들, 그동안 했던 작업들이 약간 총망라되어서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대. 그리고 양자경의 예전 영화들을 본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영화 만듦새에 대해서는 뭐 내가 에브리싱 수다 떤 거에 대해서도 그냥 내가 충분히 다뤄서 그냥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긴 하지만 나한테 되게 좋았던 영화고, 그래서 내가 영화에서 2번이나 본 영화고 저기 상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영화를 만들었던 건 되게 나는 큰 행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그 배우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연기해온 모든 어떤 연기 커리어를 총동원해서 만들게 되는 영화, 그걸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영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기회가 온다는 거는 그런 식의 어쨌든 대단히 희소한 어떤 배우라는 게 이미 희소한 거지. 그러니까 배우라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을 거야. 근데 그걸로 자기 생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적고,
그 중에서 주연 같은 자리들을 하고, 그것도 이제 헐리우드 영화나 뭐 미국 드라마에서 주 조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극소수지. 극소수지. 상위 몇 %야. 진짜 극소수지.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히 사실 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지만, 어쨌든 뭐 근데 시상은 어쨌든 그 부러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는 시상들인 거잖아. 거기에 이제 그 영화를 만들고 뭐 거기 관여된 사람들이나 뭐 배우나 뭐 감독이나 하여튼 모두가 사실은 진짜 그 분야의 탑들이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뭔가 그 탑들 안에서도 뭔가 그런 뭔가 자기의 그냥 일종의 하나의 어떤 직업가로서 그냥 한 직업을 오랫동안 종사했고, 그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으로 그 직업에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경력을 다 총동원해서 만든 어떤 작품에 대해서 당신 잘했어요, 당신에게 상을 줄게요 라고 하는 거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뭐 그 조연인 배우 그 배우는 나는 너무 그냥 스크린에서 이렇게 봐서 너무 좋았고, 나는 그 배우가 그 배우인지도 몰랐지만 그냥 그 사람의 연기가 난 너무 좋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에브리싱에서 양자경한테는 내가 너무 몰입을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그거는 내가 좀 너무 몰입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오히려 좀 약간 좀 떨어져 있으면서 좀 덜 부담스럽게 됐던 게 그 남편 배우 캐릭터였던 것 같아. 그런데 목소리가 좀 하이톤이고 해서 이렇게 나이가 있는 게 충분히 얼굴에 나이가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되게 소년 같은 약간 어린 느낌에 드는 어떤 목소리 톤도 있고, 근데 동시에 그 진짜 그 양복 입고 나왔을 때 진짜 나 같은 사람인지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런 거. 나 그런 거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래 아까 그 저기 컴버배치 이야기랑 연결이 되네. 그러니까 컴버배치는 자꾸 컴버배치가 뭘 하네가 자꾸 내가 지금 되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컴버배치 연기 못한다는 게 아니야, 아시라. 연기 못한다는 게 아니라 되게 대단한 배우야. 근데 자꾸 나한테 그렇게 되는데, 거기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내가 모르는 사람을 보는 거야. 내가 아까 전까지도 계속 보고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뿅 하고 등장해서 갑자기 막 그 양복인지 그 턱시도 입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거. 그래서 나는 근데 그 배우 그대로 나오는 것도 좋거든. 그러니까 그 배우가 뭐 하네라고 느껴지는 배우가 나는 브루스 윌리스나 톰 크루즈 같은 배우거든. 톰 크루즈가 약간 미래에서 외계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정훈장교 연기를 하네. 톰 크루즈가 뭐 IMF 요원으로 연기를 하네. 톰 크루즈가 뭐 또 무슨 뭐 하여튼 뭐 또 해가지고 뭐 하네라고 하는데 난 좋아. 브루스 윌리스도 그대로 좋아. 근데 또 별개로 또 좋은 게 있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거.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거. 이런 거 배우가 뭐가 있을까? 마론 브란도 대부분은 다른 사람 같아. 근데 원래 그랬던 사람 같아. 완전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기도 즐거움을 주는데 아니어도 좋다. 근데 콤버배치는 잘 모르겠다. 이게 진지한 역을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내가 닥터 스트레인지는 되게 재밌게 보나? 진지한 역이어서 완전 다른 새로운 사람이어야 되는데 자꾸 컴버배치가 보여서 그런가? 아무튼 근데 거기 에브리싱에서는 진짜 다른 사람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다. 갑자기 다른 사람. 그래 좀 보다가 이렇게 알았어. 근데 거기서도 막 연기 완전 다르고 목소리도 달라진 것 같고 분위기도 다르니까 몰라. 그런 걸 보면 너 그냥 재밌고 즐거워. 그냥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냥 즐거워. 그냥 재밌다고 해야 되나? 그냥 재밌어.
그리고 하여튼 뭔가 그 캐릭터가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뭔가 호감을 사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 나한테 있어가지고 그 캐릭터가 호감을 사는 캐릭터여가지고 애당초 구니스의 어릴 때부터도 호감을 갖는 캐릭터였어. 난 그 캐릭터 그때 에브리싱에도 이야기했었지만은 나는 나하고 가장 동질감을 느꼈던 캐릭터거든. 같은 아시아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이상한 장치 만들어가지고 뭔가 발명하고 뭔가 만들어서 작동시키고 이런 거 내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만들었던 것들 다 만들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서 아카데미 뭐 누가 상 받을지 모르겠지만 뭐 에브리싱은 상 좀 받으면은 그냥 좀 즐겁겠고 감독상은 사실 잘 모르겠어. 감독상 몰라. 내가 다른 영화들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감독의 파트로 내가 생각한 감독 파트로서는 조금 좀 아쉽다고 느껴진 부분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뭐 그렇다 해서 뭐 또 다른 감독이 다른 영화가 또 감독상 받으면 또 그 감독의 영화들도 뭐 내 입장에서는 또 뭐 그래 뭐 잘 만들었는데 나는 재미없네 또 뭐 이럴 가능성이 높겠지. 영화 그렇다. 진짜 아카데미에 대한 진짜 너무 영양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막 수다를 막 한 것 같다. 근데 또 오랜만에 또 이야기를 하니까 또 다시 뭔가 또 좀 살아서 활동을 하는 느낌인 것 같고 재밌네. 아시라 정말로 놀랍고 감사하게도 한 분 정도는 일단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동안에 이제 경험을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한 많으면 2분, 3분 이렇게. 그래도 그게 어디야. 어쨌든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재밌고 하니까 내가 책 이야기도 진짜 할 거 많은데 요즘 웹소설을 내가 처음으로 읽은 웹소설 있는데 그러니까 웹소설이라는 걸 안 읽었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모바일로 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싫다라기보다 안 익숙한 거지. 그걸로 왜 모바일로 봐? 난 종이책이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금방 적응해버려가지고 모바일로 보는 거지 막 이러면서 지금 웹소설 보고 있는데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라는 거를 너무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 너무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가지고 그건 다루고 싶은데 그건 지금 연재 중이고 그거 영업 수다를 할까봐 다음에 영업 수다. 이 영업역은 안 되겠지. 이거를 이제 보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뭐 그냥 보시는 분 없어도 이게 너무 좋아요. 이 소설 너무 좋아요. 이거 좀 봐주시는 거 어떨까요? 이 작가 계속 잘 되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마음으로 나 그 작가 계속 잘 되면 좋겠어. 계속 작업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너무 힘이 되고 너무 좋은 소설. 내가 조금 유명하다는 내가 아주 많은 책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좀 유명하던 SF 뭐 삼체 노인의 전쟁 뭐 저기 뭐 또 이렇게 읽은 게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읽은 것들 다 전혀 밀리지 않아. 이렇게 함부로 능가한다 막 이렇게 말을 하진 않을게. 근데 능가한다고 나에게 있어서 지금 주는 흥미도 있어가지고는 전혀 밀리지 않고 어쩜 능가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진짜 막 세계적 베스트셀러들 같은 경우에도 난 지금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가지고 진짜로 대단한 소설이다. 좋은 소설이고 끝까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이거 드라마 만들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나는 잘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에서 몇백억 정도 투자하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제작이 가능할 것 같은데 드라마는 그런 게 다는 아니잖아. 잘 만들어져야 되잖아.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또 안타까워지지. 이렇게 안 만드는 게 심지어 안 만드는 게 낫지 않나, 뭐 이 생각까지 들기도 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잘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좀 밀어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책 이야기도 좀 할 것들 많이 쌓였는데 뭐 차차 해보자. 조금씩 기운이 다시 나겠지. 아시라 그렇지 않을까? 괴로웠고 슬럼프여서 괴로웠고 괴로우니까 막 지금 이제 막 힘을 내려고 막 이렇게 해보는 거야. 신나게 열대설이 열렸습니다. 열립니다. 열릴 것입니다. 열립니다. 열렸습니다.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볼 거 없었는데 최근에 만달로니안 또 3이 나온 것 같아. 만달로니안은 좋아. 만달로니안 원도 너무 좋게 봤어. 그것도 이제 볼 수 있어서 또 기분이 좋고, 저기 튤립이 갑자기 튤립 구근이 뿌리를 뻗어줘서 좋고, 꽃 펴주면 그냥 생각도 안 해. 지금 그냥 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냥 꽃 피면 그냥 이건 진짜 그냥 축복이다, 축복. 지금 이렇게 미루고, 지금 내 환경에서 나 사실 튤립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지금 나는 베란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저게 안 나와. 온도 문제랑 지금 빛 문제가 너무 커서 지금 오로지 인공 조명으로만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꾸 끝도 없듯이 이야기가 나오네. 그래, 아카데미 이야기 이렇게 하자. 아카데미 이야기를 빙자한 영화에 대한 잡담, 나의 잡담, 개인적인 잡담, 이런 거 신기했다, 저런 거 저랬다 이야기였어. 그래서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 전시회 갔던 것들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무튼 아시라 오늘도 들어서 고마워. 이렇게 진짜로 고마워. 진짜로 지금 내가 이걸 다시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아까 글을 읽은 것도, 그 바닥까지의 글을 읽은 것도 너무 다행인 것 같아. 뭔가 좀 어떤 힘듦이 묻어나는 글이었던 것 같은데, 뭐랄까, 근데 그게 나에게 뭔가 힘을 갑자기 이렇게 나게끔 되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해야지 해서 급하게 딱 진행도 됐고, 그래서 오랜만에 해서 지금 촬영도 잘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편집도 지금 내가 편집이 아니라 이제 후반 작업, 이제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잘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그 글도 참 너무 감사하고, 아시라 오늘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